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것들 중에 다수 여쭤보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까 해고 예고 관련해가지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3개월 미만 계속한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되는 순간부터는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정확하고 그래서 만약에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습이든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상관없이 일단 3개월을 채우는 순간부터는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러면 이 사람을 비록 수습을 3개월짜리 쓰더라도 그 전에 해고를 통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는 건데 되지 않느냐.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3개월 전에만 통지하시면 어쨌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예고를 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한 적용 제외가 되니까 해고를 하면서 적용 제외가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여쭤보신 분께 이게 약간 부담은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수습 근로자라는 의미를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수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수습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을 계속 근무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게 수습의 의미예요, 원래는. 그래서 저도 이제 노동위원회 가끔 부당해고 사건 이제 국선도 많이 해보지만 그때 회사에서도 많이 오는 게 야, 이 사람 수습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3개월 땅 돼가지고 그냥 이 사람한테 더 이상 계약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고냐라고 하는데 해고가 맞아요. 왜냐하면 수습 이후에도 계속 근무가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수습 근로자로서 이 사람이 3개월이 됐든 2달이 되든 이 사람한테 너 이상 근무 우리 회사에서 할 필요 없어. 나가라고 한다면 이게 명칭이 뭐든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 이건 해고예요. 그냥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잘라버리는 거니까. 근데 해고 같은 경우에 아실 수도 있지만 아시겠죠? 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해고에 대해서 사유라든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습 기간이 유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수습으로 두는 이유는 이렇게 해고를 하더라도 일반 정규직에 비해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이게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 처음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수습 근로자로서 또 이득 볼 수 있는 회사에서 조금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수습 근로자 3개월은 최저임금 90%만 지급을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빼고라도 기본적으로 해고에 대한 사유가 넓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예시로 들었지만 정규직 근로자는 무단결근 5일이 정당한 해고의 사유라면 수습 근로자는 무단결근 하루만 돼도 해고의 사유로 인정. 이런 식인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여쭤보신 것처럼 3개월을 채우지 않고 2달 만에 다 기간도 채우지 않는데 중간에 이 사람을 내보낸다. 그러면 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갔을 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나 예산들 어떻게 판단하기 쉽냐면 야, 얘는 얼마나 문제가 있었기에 3개월도 다 안 채우고 왜냐하면 보통 회사에서 수습을 쓰게 되면 나름 이제 얘를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해서 평가도 하시고 면담도 하시고 관찰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3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자른다는 말은 그만큼 이 사람을 중간에 자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습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많이 대폭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습 기간 3개월을 못 채우고 한 달이나 2달이 중간에 물론 해고를 할 수 있죠. 일반 직원들도 못 자를 수 있는데 마찬가지기는 하죠. 대신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좀 문제, 그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시는 게, 그럴 거면 수습으로 쓰지 말고, 그냥 기간제로 쓰면 안 돼요? 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자문을 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습직으로 3개월 쓰고, 이거에 대해서 해고를 하고, 이제 앞으로 해고 제외 대상 여부까지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이라면, 차라리 수습이라는 명목 하에 계약직 3개월짜리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직원 마음에 들면 그 다음 정규직 계약 체결하는 거고 이 직원 마음에 안 들면 3개월짜리 계약 만료로 그냥 끝. 사실 이게 더 심플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직 만료는 해고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계약 만료 통보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어요. 자동 해지가 원칙이니까. 단지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수습으로 채용하겠다라는 거하고 너는 계약직이야 라고 채용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문제죠. 근데 그 부분만 잘 커버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원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지원금 부분을 정리를 할 때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솔직히 대기업은 별로 관심은 없으세요. 제 와이프도 지금 이제 다른 데 있긴 하는데 한 7년 동안 또 대기업에서 이제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고,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 인사팀에 있을 때 이 지원금 내가 강의하면은 관심 있을 것 같아? 없을걸?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회사의 지원금도 있지만 이제 근로자한테 지원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직원들한테 어떻게 뭐 조치가 되는 것들도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용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임신 출산 여성 고용 지원금인데 여기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관련된 지원금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장려금입니다. 육아휴직 보내게 되면 이 육아휴직 기간도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다 산입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기간에 물론 무급이긴 하지만 이게 인력이 일단 공백이 발생을 하고, 물론 이제 뭐 당사자한테는 경력 단절에는 문제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업무 공백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좀 꺼려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특히 요즘 정부의 그 각종 정책들을 보면 이쪽 육아휴직, 특히 뭐 남성 육아휴직도 그렇고 엄청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장려금 제도를 이제 두고 있는데, 현재 장려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보내는 것만 갖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만 보내면은 한 달에 이제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이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으려면 조금 조건이 하나 까다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휴직을 갔던 직원이 반드시 복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예. 분명히 육아휴직 전에는 저 갔다 올게요 라고 분명히 일합니다 했는데 막상 또 이제 현실이 부딪히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복직에 대한 조건을 갖추기는 어려운데, 거기다 더해서 이 복직한 직원이 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지원금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올해 이제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복직은 동일한데 6개월 이상 6개월 동안 근무하기 전에라도 직원이 본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인정. 그래서 만약에 육아휴직을 갔던 직원이 있다면 이 장려금을 받으실 거라면 어르든 달래든 어쨌든 해서 하셔가지고 무조건 복직. 그래서 하루라도 있다고 나가라고 하세요. 예, 본인 사유로 퇴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30만 원씩 최대 1년 육아휴직 가니까 360만 원이고, 대신 이거는 일단은 육아휴직 한 달에 대해서는 뭐 선지급을 해줍니다. 30만 원. 그리고 이 사람은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을 해서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11개월치를 주는데, 대신 이 사람이 개인사로 퇴사를 했다? 그때 신청하면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잖아요. 근데 육아휴직 급여를 정부로부터 그 해당 육아휴직 대상자한테 이 해당 육아휴직 급여 정부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거 말고요. 육아휴직 급여. 이게 전액 다 지급이 안 됩니다. 여기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75%만 지급되고 25%는 적립했다가 이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나머지 25%씩 적립됐던 걸 한 번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랑 이렇게 제도로 연동을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하자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그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 25% 때문에 내가 이게 선택이 쉽지가 않거든요. 애기도 케어되고 또는 내가 차라리 다른데 이거 포기하고 다른 더 나은 직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출산 관련해 가지고 대체 인력 지원금이 있습니다. 앞에는 육아휴직만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출산휴가하고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까지 같이 묶어서 가는 지원금이고요. 직원 중에 누가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갔다, 육아휴직을 갔다. 근데 이 직원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로 메꿨다.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 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 지급 범위는 출산휴가가 최대 3개월 90일이잖아요. 90일.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 합쳐서 15개월.
거기에다가 이 그 대체 인력을 채용을 하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그 가는 날 전 60일 전만 입사를 시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4월 1일, 3월 1일, 3월 1일 이후로 입사한 사람이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2달 전까지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2달까지도 전부 다 대체 인력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7개월이 대상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풀로 받게 되면 약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것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던 사람이 복직, 그리고 복직에서 대신 30일 이상, 한 달 이상만 근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비록 한 달을 다 근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직원이 중간에 개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도 인정.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받으면은 그래도 꽤 되니까 혹시나 대상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그 해당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한테도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부탁도 잘 하시고 지원금도 잘 챙기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은 뭐 회사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야, 너 이렇게 왔다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도 받고 하니까 나중에 너 다시 복직하면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줄게. 뭐 근로조건 잘 좋게 해줄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7월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이고요. 올해 또 이제 새롭게 지침이 나와서 약간 내용이 또 변경된 게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2019년 변경된 법령 내용 중 하나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지원금 요건은 청년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 채용에 대한 그 청년 요건은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를 의미를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필 기간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2년 이하일 건데 장교도 있잖아요, 부사관이요. 그래서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추가에 대한 그 인원수는 해당 회사의 그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1명만 채용을 해도 대상이 되고 100명 미만 같은 경우에는 2명째부터 그리고 100명 이상이면 3명째부터가 대상이 됩니다. 이게 원래 2017년도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요. 2+1이라고 있었어요. 뭐 이름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마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2명을 채용하고 1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그 1명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이게 제도예요. 그래서 2+1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를 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2+1은 100인 이상, 그리고 그 미만은 1+1 아니면 그냥 1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추가 채용 한 명당 75만 원을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3년간 최대 2,700만 원을 한 사람당 받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했다. 그럼 2억 7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3년 동안. 근데 이제 이게 그 작년하고 좀 바뀐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 추가적으로 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작년 1년 동안 각자 사업장에 1년간의 총 그 상시 사용 근로자 수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0명, 98명, 120명 왔다 갔다 한다면 싹 평균을 내서 소수점 버리고 몇 명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명 이상인지 여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채용된 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매월 75만 원도 올해 좀 짜졌어요. 단시간 근무자는 3분의 1만 줍니다. 1시간만 줄어도. 그러니까 그렇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올해 최저임금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174만 5,150원인데 이 금액 이상 주면은 75만 원. 이거보다 10원이라도 적게 주면은 3분의 1만 25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원금 그 받으시려면 얼마 금액이 차이 안 난다면 최대한 그 이상 금액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채용된 사람 직원이 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월 1일에 입사했는데 7월 10일 날 신청을 한다.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척기간 도가로.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실 이제 여기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상이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원래 이제 영세 사업장 목적이긴 하죠. 근데 그 제가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도 계시고 그래서 각 매장 지정은 사실은 뭐 본사는 클지 모르지만 이제 직원 수가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했고 어차피 이것도 올해 좀 바뀌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지원금의 대상은 직원 수가 30명 미만이고 대신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생겼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30인 이상이지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쓰는 경우 이 사람도 대상. 그리고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이런 데는 30인 이상이어도 가능하고요. 뭐 200명이든 300명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용 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몇 군데 있어요. 울산이라든가 뭐 경남 진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사업장 소재를 두고 있는 데는 마찬가지로 30인 이상이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바뀐 거는 작년에는 직원의 과세 금액이 190만 원 미만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과세액이 21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늘어났죠? 최저임금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임금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업이나 뭐 단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게 비과세가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상 210만 원이 아니라 230만 원까지로 늘어난 것도 있긴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혹시나 신청하시면 그때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거는 해당 금액입니다. 뭐 저렇게 준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제가 자문하는 사업장 중에 이제 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한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요양시설도 30인 이상이지만 대상이 되는 데라서 보니까 한 150명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한 달에 그래도 한 1,300만 원 정도 받는 그 정도로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되게 적은데 대상이 많으면 이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뭐 대상이 된다거나 또는 뭐 매장, 뭐 프랜차이즈 지점이라든가 있다면은 뭐 적극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더 영세한 겁니다. 더 영세한 거. 브루노리 지원금이라 가지고 이제 4대 보험 경감해주는 지원금이고요. 이건 정말 영세해서 10명 미만 사업장한테 대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이 되면은 고용보험료고 국민연금료 경감해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하고 바뀐 거는 저 경감 비율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예,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입니다. 사실 지원금 제도가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기는 한데 올해 바뀐 것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기존과 동일한 거는 어차피 뭐 알고 계시거나 뭐 이미 하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안 한 거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나오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계약직을 채용을 하다가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습직을 만약에 계약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 전환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대신 이제 이거의 요건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습직처럼 3개월이면 안 되고요. 6개월 이상이고 2년 미만이어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환될 사람은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부터 2년 사이인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앞에 지원금하고 다르게 사전적으로 노동부에다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즉 사업 참여 신청서하고 사업 계획서라는 걸 내서 우리 회사에는 총 직원이 뭐 200명이 있는데 300명이 있는데 그중에 계약직이 한 3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0명, 15명이 있고 이 중에서 몇 명을 어떤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며칠부로 전환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그 참여 신청서를 내서 그 계획서를 내서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때 이후에 이 해당 정규직 전환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뭐 앞에서 보신 것에 비해서는 작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그나마 오른 겁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임금 올려주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인상됐다면 해당 임금 상승분의 80%를 60만 원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180만 원 받던 사람인데 정규직이 전환되면서 28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100만 원의 80%면 80만 원이지만 한도가 60만 원이기 때문에 60만 원을 정부에서 줍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은 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예, 안 됩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신청을 해서는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이라도 그냥 소급해서 그냥 원래 정규직 이미 됐지만 안 된 것처럼 신청을 해볼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제 저희 노무사들도 제일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 지원금 부정수급이 한번 터져버리면 괜히 이거 조금 더 받겠다고 골치 아파버리니까 안타깝지만 포기하시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임금 상승 부분과 별개로 정규직 전환했으니까 축하한다, 너네 고생했어 해서 직원 한 명한테 1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 360만 원 지급하는 게 있으니까 저거 다 합치면 그래도 꽤 되죠. 그래서 혹시나 계약직을 위주로 사용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 근로 체계를 갖고 있는 사업장이시라면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6번째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제도이고요. 이게 이제 제도가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신규형이란 게 있고 전환형이라고 있는데, 신규형은 처음부터 시간 선택제, 즉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고, 전환형은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뭐 이 사람의 육아 때문에 근무 시간을 단축을 한다던가 몸이 아파서 단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시간으로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개정된 거는 전환형은 그냥 작년, 재작년이랑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그 신규형에 대해서만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동일하게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환지원금은 시간 선택도로 전환해놓고 그냥 신청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서 사업 참여 신청서하고 사업 참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승인율이 작년은 엄청 낮았어요. 서울 지역이 승인율이 한 20%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업장이 되냐면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건실하면 건실할수록, 그러니까 그 이제 작은 사업장은 좀 안 하고 사업장이 좀 규모가 클수록 그 인정될 확률이 높으니까 혹시나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들어갈 거라면은 좀 고민해 보시고요. 요건은 그렇습니다. 단시간 근무의 범위가 주 15시간에서 주 30시간 사이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계약직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바뀐 게,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의 뭐 110%, 120%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시급이 높아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한 달에 7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지급을 해주는 제도라서 사실 그 단시간 근로자들은 급여가 높지도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서 좀 급여가 낮을 건데 한 달에 70만 원씩 지원해주면 인건비 상당 부분은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혹시나 단시간 근무자를 좀 다수 채용할 거라면은 요거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로자한테 나가는 이제 급여입니다. 정부에서 사업장에 지급하는 지원금 중에 올해 변경된 거는 이제 앞에 6개가 다고요. 뒤에 이제 정부에서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이제 급여, 이게 이제 변동사항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지원 기업 대상하고 대규모 기업 대상인데, 우선 지원 기업 대상은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보면은 뭐 제조업은 500명 이하 사업장이고, 뭐 보건업은 300명 이하, 뭐 도소매업은 200명 이하, 뭐 기타는 100명, 이렇게 다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업장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아니면 그보다 직원 수가 많아서 대규모 기업 대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법상 그 통상임금을 반드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 다 주셔야 되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 범위하고 기간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지원 기업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사업주는 첫 2달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액 보장할 건 아니고요. 통상임금 중에서 정부에서 올해 오른 게 180만 원 기준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 해당 출산휴가자한테. 따라서 만약 이 사람이 통상임금이 기본금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원래는 200만 원, 200만 원 2달을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180만 원, 180만 원 2달을 채워주니까 나머지 20만 원, 20만 원만 유급으로 처리해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석 달째는 사업주는 지급하시는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대규모다, 우선 지원 기업 대상의 인원수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사업주가
첫 두 달 다 줘야 됩니다. 200만 원이다. 200만 원, 200만 원 다 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30일째에만 사업주는 마찬가지로 부담은 없지만 이때만 그 정부에서 180만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직원이 출산전후 휴가 회사에서 얼마 지급해줘요라고 물어보던가 또는 이제 뭐 정부에서 얼마 받아로 한다면 요거 확인하자고 하시면 되고, 4대 보험료는 저 해당 지급되는 회사에서 지급해 주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4대 보험 처리를 하셔야 돼요. 유급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니까. 대신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주 부담이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무급이니까 4대 보험 납부할 건 없겠죠. 물론 이거 이제 실무 4대 보험 담당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은 각각 유예나 예외 신청이 가능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올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하고 육아휴직 급여가 왜 오르냐면 최저임금이 올라서죠.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당연히 그 해당 급여도 올라야죠. 자, 앞에보다 좀 복잡해요. 근데 그나마 작년보다는 심플해졌어요. 작년은 저거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뭔 그 2차 신청자의 뭐 첫째, 둘째, 셋째 나누고 뭐 3개월째, 4개월째 5만 걸 다 만들었는데 못 내워요, 못 내워. 그나마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것도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최초 신청자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분이 먼저 신청하셔도 되고 와이프분이 먼저 신청하셔도 되고, 대신 두 분이 같이 신청하시면 못 받습니다. 한 분은 받을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최초 3개월은 최초라고 해가지고 통상임금의 50%가 아닌 80%를 지원을 해줍니다. 한도는 보시는 것처럼 70부터 최대 150. 원래 저게 작년 같은 경우는 70에 120만 원 한도에는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기준에 40%였는데 지금 50%로 올라서 70에서 120 이렇게 올랐습니다. 뭐 세 번 내용 보시면 하시면 되고, 밑에 분할지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5%만 줘요. 나라에서 그 해당 육아휴직자한테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이 사람이 복직해서 6개월이 되어야 그때 줍니다. 또는 이 사람이 계약직이었다. 육아휴직 갔다 오고 나서 며칠이라도 더 있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 그런 경우는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6개월 더 근무할 수 없는 거라고 봐서. 이런 경우 빼고는 6개월을 근무를 해야만 나머지 2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2차 신청자. 보통 최초 신청을 여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2차 신청 저기를 특히나 최초 3개월을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부르더라? 아빠의 보너스? 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저 때는 75% 감액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전액 다 지급해줘서 두 번째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수년내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4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목적이라서 아마 저거는 계속 올라갈 확률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4개월부터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일반 신청과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원래는 이제 청년 내일천공지란가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하자니, 이게 조금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청년 내일천공제가 사실 뭐, 순수하게 이제 근로자를 위한 목적이긴 한데, 저희 노무사들이 직접 이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강의한 것 외라도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있으시면은 질문을 간단히 받고,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오늘 강의 마치고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따로 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강의가 훌륭했다. 아니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건데, 어제 다들 지금 일하시다 오신 거잖아요. 다 끝나 바로 퇴근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돌아가셔가지고 인사관리에 힘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고 고생께 원하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